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20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부정투표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4.15 총선 문제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4.15 부정선거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면서 저는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황 총리는 9월 26일 진실을 영원히 파묻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불법 합병하기 위해 점령지 4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투표에서 투명투표함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황 총리는 그런데 무장군인이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을 들고 민가에 들어가 강제로 투표를 종용할 정도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용지를 접지 않은 채로 어떻게 기표했는지 훤히 보이는 상태로 투명 투표함에 넣게 하고 있다. 이는 비밀 투표가 아니다. 그러니 온 세계가 사기 투표, 조작 투표라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했고 그에 따른 부정투표 결과를 내세워 크림반도 합병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총리는 독재국가에선 지금도 반문명적 부정선거를 버젓이 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일 후보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물을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부정선거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볼리비아, 페루,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부정선거가 탄로나 대통령이 쫓겨나는 정치혁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그러나 공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어버린다. 부정선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저열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가 행해졌다. 4.15 총선에서 행해졌던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대법관 앞에서 진행된 재검표 현장에서 차고도 넘치게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도 대법관들이 엉터리 재판을 자행했다. 통탄할 일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는 대법관들, 그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고대 그리스에선 도편 추방제라는 것이 있었다. 마라톤 전투 영웅이 도편 추방의 제물이 됐는데 그것이 정적 제거를 위한 투표 조작의 결과였음이 최근에 밝혀졌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밝혀질 만큼 때로는 진실이 깊이 파묻혀 있다. 이러면서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4.15 부정선거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전해드릴 소식은 나무나라 일이지만 나무나라 일 같지 않은 대법관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법관이 뇌물 스캔들로 체포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가 현직 대법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사건이 대법원 전반적인 부패 스캔들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 KPK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티다나 저축대부협동조합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드라자드 디미야티 대법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PK, 즉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는 파산 위기에 처했던 인티다나 저축대부협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돈으로 약 22억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억 700만 원의 뇌물을 디미야티 대법관을 비롯해서 6명의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러니까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올라온 재판 상고심을 다루는 과정에서 권순일이 지금 좀 생각나죠. 상당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디미아티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배심 판사 중 한 명이었으며 대법원은 인티다나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같죠. 지금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권순일 등이 작용하면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게 바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순일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혹도 많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던 부패한 법조인이었습니다. 다시 인도네시아 대법관 관련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PK의 바후리 위원장은 최근 피의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한 대법원 직원의 집에서는 14만 8천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억 4,7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디미아티 대법관을 정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티다나 저축대부협동조합 판결에 참여한 모든 대법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합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기관인 만큼 이 문제의 디미아티 대법관 혼자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다른 대법관들도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전반적인 부패 스캔들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 학회는 KPK의 이번 사건 외에도 대법관 채용 비리 의혹 등 대법원 내의 다양한 의혹들이 있다면서 이런 사건들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입법기관인 국민평의회의 의장은 법원 마피아가 건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KPK의 조치, 그러니까 대법관 체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법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나무 이야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최근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는 MBC의 자막 조작 의혹 사건, 이 문제와 관련된 후속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즉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발언 왜곡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MBC를 향해서 대국민 사과방송과 박성재 사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박성재 사장과 해당 기자, 보도본부장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박성중 간사와 윤두현, 하영재, 홍석준 의원은 9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MBC가 단순 해명이나 정정보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이 조작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을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을 조작 왜곡 보도라고 이제 확실히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MBC를 향해서 당장 모든 국민 앞에서 사과 방송을 실시하고 박성재 사장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조작 왜곡 보도에 대해 박성재 사장과 해당 기자, 보도본부장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조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예고하면서 엠바고 즉 보도 유예 사항이 유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박성재 사장은 MBC 보도국장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을 지지한 서초동 집회 인원을 놓고 딱 봐도 100만 명이라고 민주당을 비호하기에 앞장섰다면서
민노총사나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의 이번 조작 방송은 좌파 진영의 무리한 흔들기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방송 조작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MBC는 대국민 사규제에 해당하는 보도를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다른 방송도 방송했는데 왜 본인들에게만 문제 삼느냐며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소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본사 입장이라는 해명세를 냈고 미국 백악관에 메일까지 보내면서 한미관계를 이간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MBC 뉴스투데이는 백악관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며 이를 속보인 양 내보냈고 백악관은 한마이크에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 한미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답변했지만 한미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아주 중요한 미국의 입장을 생략한 채 방송했다. 이는 미국 측이 MBC가 의도한 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자 악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왜곡하는 조작 방송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미국을 상대로 사기까지 벌이는 게 현재 MBC의 주소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도 충분했다. 그런데도 MBC는 사실 확인도 없이 오전 10시 7분에 조작 자막을 달아 동영상을 내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동영상의 엠바고가 9시 39분인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보다 앞선 9시 33분에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비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 즉 민주당 원내대표가 타임머신을 탄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도 않은 영상, 게다가 잘 들리지도 않는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느냐.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몸으로 유착돼 여론 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언유착의 확실한 증거라면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온당한 처벌도 없었으니 사기 행각을 대놓고 벌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보도 왜곡과 관련해서 고발도 예고했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고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MBC 박성재 사장과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도 MBC 기자 등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MBC 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참 가관입니다. MBC의 박성호 뉴스룸 국장은 9월 26일 편집회의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해 즉 MBC가 조작 보도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부당한 공격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MBC 노동조합, 우리가 흔히 MBC 3노조라고 말하는 MBC의 비좌파 성향 노동조합이 26일 발표한 성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노동조합, 즉 MBC 3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보를 내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국익을 해치고도 반성 한마디 없었다. 오보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없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어쩌면 지금부터 이슈를 돌려 물타기를 시도할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MBC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정 능력은 남아있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공영방송사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MBC를 비판했습니다. 참 MBC 큰일입니다. 이번 문제는 결코 설렁설렁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응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저런 장난질을 할 수 없도록 한국의 언론계 좌익들이 절대로 저런 짓을 해서는 큰일 난다는 그런 본보기를 이번에 반드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